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죽었을 부상이지만 새로 나온 항생제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회복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나날이었습니다. 안과는 눈, 피부과는 피부, 정형외과는 뼈,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재활의학과는 느낌이 잘 안 와서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은 생명을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걷고 움직이고 일상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학을 말합니다. 재활의학이 전문 과목으로 공식 인정된 것은 8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장애를 입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는 의학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물리치료나 마사지 이런 건 옛날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있잖아요. 의학의 아버지. 이 양반이 기원전에 운동해라, 마사지 해라, 몸 회복에 좋다,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수치료도 그때부터 있었고요. 로마 시대 갈렐로스라는 의사는 다친 검투사들을 운동으로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옛날부터 재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재활이 몸 풀어주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상이나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재활의학의 역할인데 이 당시에는 재활을 거기까지는 못했죠. 재활의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사람은 프랭크 크루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연이 재밌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 몇 달을 누워있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환자가 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래 누워만 있으면 몸이 망가지는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낀 겁니다. 이 프랭크 크루센은 결핵이 낫고 나서도 폐가 약해지는 바람에 수술방에 마취가스도 못 견디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외과를 포기하고 아예 물리의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크루센은 1930년대부터 이 물리의학을 의학의 정식 분야로 키워내고 이 분야 의사를 부르는 이름까지 새로 짓게 됩니다. 그게 피지아트리스트, 우리말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흩어져 있던 재활을 의학의 자리에 처음 앉힌 사람이 프랭크 크루센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재활의학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뭘 것 같으세요? 전쟁? 맞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 하면 죽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은 이 전쟁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대전 중에는 보급된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의학사는 물론이고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약 이런 게 아닐까요?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보급이 됩니다.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전이었으면 간염으로 진작에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페니실린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팔, 다리 잘리고 머리 깨지면 가다출혈 아니면 간염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지혈제, 수혈로 가다출혈을 해결하고 페니실린으로 간염을 잡으니까 어쨌든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진작 죽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리된 게 없었습니다. 일단 살긴 했는데 몸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 희망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이러면 목숨만 붙어있다 뿐이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하워드 러스크라는 군의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끝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을 다시 걷고 일하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근력훈련, 일상생활훈련, 직업교육, 심리치료까지 싹 묶어서 종합 재활 프로그램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을 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재활의학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재활학의 시작에도 하워드 러스크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워드 러스크는 1953년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재활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의료 인프라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재활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워드 러스크는 1954년에 한미재단 회장으로 취임하는데요. 이때 한국에 재활센터를 세우는 일에 발벗고 나섭니다.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재활학의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가 1953년에 세워진 국립재활원입니다. 한국 전쟁 때 생긴 상위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었는데요. 당시 여기 의무과장이 오정희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뉴욕대 재활학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재활학을 개척하신 분인데, 뉴욕대 재활학 연구소가 바로 하워드 러스크가 세운 기관입니다. 하워드 러스크라는 분이 한국 재활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아시겠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패럴림픽 아시죠?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시초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루트비 구투만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때 재활학과 의사는 아니고 신경과 의사였어요. 이름이 독일식인데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만명한 유대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강산에서 일하다가 척추가 부러진 젊은 강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척수 손상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건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 환자는 5주 만에 죽습니다. 구트만은 이걸 평생 못 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국 척수 손상 센터에서 일하게 됐을 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싹 뒤집어 엎게 됩니다. 환자들한테 휠체어에 앉아서 농구, 양궁 이런 것들을 하게 한 겁니다. 당연히 처음엔 환자들이 이걸 왜 하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몸을 막상 움직이니까 근력도 생기고 붓고 무엇보다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948년에 구트만이 척수 손상 환자들을 모아서 양궁 시합을 합니다. 근데 이날이 런던 올림픽 개막식과 같은 날이에요. 일부러 이 날로 잡은 거죠. 올림픽이 열리는 날 우리도 우리만의 올림픽을 열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시합이 패럴림픽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러스크가 재활학의 아버지라면 루트비 구트만은 패럴림픽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패럴림픽 이야기가 재활학이 어떤 의학인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다치면 그냥 누워서 생을 마감하던 사람이 이제는 경기장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활학은 병을 없애는 의학을 넘어서 장애나 통증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자기 삶으로 돌려보내는 의학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게 의학의 시작이라면 구해낸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의학의 진짜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뭉클하네요. 저도 의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